후보자께 4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불과 한 5개월 전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던 이야기입니다. 응암동에 있는 그 가게 점포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물이 뭐가 건물이야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게 올 2월 달에 이 계약서를 쓰셨는데 보니까 이게 중개사가 끼지 않고 아마 쓴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임대인 쪽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그 우리 후보자나 변호사인 아들 이 검토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약서를 검토를 하셨다 그러던가요? 그 계약서는 그 전에 지금 거기에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 17년 정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법무부나 국회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좀 늘려주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권리금융 문제라든지, 계약 갱신권이라는 데에서 임차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좀 향상시켜주고는 적극적인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약서에 보면은 뭐 권리금과 시설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임대기간 이전이라도 언제인지 명도나 퇴거를 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 문구가 이전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베껴서 쓴이라고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장관 후보자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이 정내에 있던 계약서를 그대로 베껴 썼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 향후 입법 과정이라든지 해서 법무부의 노력이 좀 미진하다고 한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저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임차인들의 지위를 높이는 그런 법률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 문제가 된 그 점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처가의 그 점포였고 제가 관여할 그런 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장소에 아직까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이 그 주변의 그 재래시장의 어떤 그 조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번 준비 과정에서 들었고요. 뭐 그 여러 가지 뭐 문제되는 조항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그 영업하시는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의자께서 그런 말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좀 방금 전에 대답 중에 그 장사하시는 분이 17년 동안 했다고 한다면은 물론 계약 문구에는 권리금 시설 인정을 않겠다 쓰셨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자, 예. 장관 후보자님. 최근에 법무부에 큰 소동이 있었던 게 소위 돈봉투 만찬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에는 일부는 기소, 일부는 징계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특수활동비란 성격, 즉 영수증을 첨부하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는 그런 돈의 성격이, 그런 돈의 존재가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뭐 대폭 삭감한다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후보자 스스로도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를 불효불급하는 걸 제외하고는 대폭 삭감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삭감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것을 좀 투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보통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은 정부 부처 중에 하나가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각 부처에 속된 말로 좀 숨겨둔
숨겨둔 분식해둔 특수활동비들이 많이 있어요. 법무부 예산 편성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부처는 모르지만은 법무부에서만큼은 그런 것을 걷어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은 향후 예산 편성 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예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법대로 편성하도록 한번 지침을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법무부의 국정원의 그 감춰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우리 박광계 의원님께서 그런 말 하셨어요. 우리 장관 후보자 그리고 문무일 총장 후보자 이 두 분을 두고 호남 투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소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과문한 탓이지만 문무일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호남 사람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도 스스로 호남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의식이 있으신가요? 글쎄,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호남으로 연고가 있다고 해서 장관이 왔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호남, 영남, TK, 강원, 충청 가리지 말고 공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사라든지 모든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예요. 특히 지연에 관련해서 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사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그 화면 한번. 그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용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바로 저 점포인데요. 저기가 재래시장에 저렇게 과일 가게가 이렇게 있는데, 저 파란 점선 안에 저 건축물이라고 제대로 뭐 할 수도 없는 판넬 같은 걸 막 이어가지고 그래도 건축물의 외양을 갖췄는데, 문제는 저게 전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런 판자 같은 걸 막 이어서 얽히저얽히 해놓은 구청에서 아주 골치를 아픈, 철거를 하기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두려면 어떻게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없는 저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저긴데, 저기가 세가 한 달에 520만 원이나 받아요. 저기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세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가 쓰고 있는 의원 사무실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 내는 세가 아무리 제가 강원도에 있지만 한 100 몇십만 원 내는데, 불과 조기에서 520만 원씩이나 받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 뭐 장모님이 받으신다고 하지만 결국 저기에 대한 권리, 이미 후보자의 배우자가 저걸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럼 다달이 100만 원씩의 수익이 나오는 아주 알토란 같은 저런 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걸 보면 어떨까요? 야, 저기가 뭐 새로 지금 뭐 법무부 장관 되는 양반이 저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님 얘기한 대로 그 뒤에 저 계약서를 보면 아주 그 임차인에게 불리한 모든 것, 뭐 불이 나거나 뭐 하면은 다 임차인 책임이다. 본래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 법은. 임대인한테 뭐 수선해주고 유지 관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중간에 팔면 당장 나가라.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뭡니까 그거? 상가임대차. 그 법에 의하면 대항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데 당장 나가야 돼요, 임차인은. 또 그 기간 지금 5년 갱신 요구권 우리 했고, 그 법 상가임대차법 만들 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10년 하자고 그거를 엄청나게 주장하는 거를 일단 5년까지만 하자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계약한 저 건물은 그냥 바로 나가는 거로 돼 있는 겁니다. 5년이고 뭐고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모양이 그렇다. 예? 저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 상법 같은 거 또 이 법 준수를 어떻게 전 법무부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담보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좀 어떻게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게는 현재 영업하는 분이 17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조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 지적하신 바대로 그 임차인에게 좀 가혹한 조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만은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걸 이제 저희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장인어른께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 임차인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서 그런 조건을 붙였다 하는 얘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뭐 필요하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답변을 들을수록 점점 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가 얼마나 그렇게 목이 좋은데면 그렇게 불리한 조건으로도 520만 원씩 내가면서도 있고 싶어 하고 하는데 정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공직 전 후보까지 되고 이런 또 큰 책임을 맡으실 분 같으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이렇게 쉽사리 그 집안에서라도 하고 또 상속받아서 증여받아서 인수받을 수 있을까 좀 겁이 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다가 뒤늦게 정말 그 자료를 받은 아들의 그 전세금 그게 2억을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걸 축의금 등을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했다고 대답하셨나요? 그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요. 축의금, 양가 축의금이 있고요. 또 처가에서도 좀 도와주는 것 같고 제가 그런 걸로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세금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의금을 주는 거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글쎄요, 그 축의금이 양가 축의금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고요. 또 제 이제 아들 부부가 둘 다 새내기 변호사이긴 한데 급여로서 생활하는데 충분하고 또 이자 내는 것도 충분하고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는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게 자꾸 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답변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당당하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 자금의 출처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주셨으면 우리 인사청문회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이 밤 늦은 시간에서야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 그때마다 조금 하나씩 더 그 출처가 이렇게 나옵니다. 좀 그렇게 명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7분 질의시간 이용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아드님 3억 원 전세 문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요. 2억 원은 신용대출 받았고 매월 지금 이자만 40만 원 갖고 있고 원금은 지금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혹을 사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의혹을 사게끔 자료 제출을 늦게 오늘에서야 마지못해서 했습니까? 누가 후보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보좌를 했습니까? 후보자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인사검증팀장의 뜻입니까? 이번에 그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그 자료는 준비팀에서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하고 법적 규정을 그대로 너무 엄격하게 준수한 결과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힘을 빼지 않아도 될 사안을 갖고 힘을 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입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동안의 사면권이 남발됐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면권 제한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법적인 제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한명숙 전 총리 또 통진당 사건의 이석기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사면권자의 그 판단에 따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사면권자의 말씀드리고 물론 판단을 곤란합니다. 따라야 되지만은 네. 사면도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사면법상. 그러면 장관의 그런 의지를 거기서 뜻을 표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된다.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성완종 전 의원이 2번에 걸쳐서 사면 받은 거 알고 있죠? 임기 초반하고 임기 마지막에.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임기 마지막에 법무부에서 7번 법무부 장관이 사면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면 명단 확정할 때는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국무회의 전날에 당시 노건평 그 형님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전날에 다시 법무부에 지시가 내려옵니다. 사면제 명단에 국무회의 올리는 명단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사면이 된 거예요. 그때 물론 임기 말이지만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한 정권 내에 5년 내에 2번에 걸쳐 사면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면권자의 뜻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권자의 뜻이 관례라든가 정도에 벗어나면은 이건 아니올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문제가 되는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기의 일정 퍼센트를 복역을 하면은 가석방 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가석방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장관의 결재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황교안 장관이 있을 때는 소위 사회 저명 인사,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100% 복역하게끔 했습니다. 그전에는 80% 정도 그 수용 생활을 하면은 가석방을 시켜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석방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관은 없습니다만 가석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수용시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석방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라는 게 어떤 거죠? 뭐 행정 성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정 가능성, 사회복귀의 조기 필요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편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내 편이라고 해가지고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우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 지난번에 뭐 수사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명 한 10명의 검사장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장관도 없었고 총장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 검사에 대한 인사는 장관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장관 직무대행하는 법무부 차관이 제청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지시를 하니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제청을 했겠죠. 이게 인사폭거예요. 인사폭거. 탈법행위입니다. 소위 말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담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검찰
조직이 전부 청와대에 지금 엎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겠다,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겠느냐?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장관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 명백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칙과 기준 없이 저 친구는 성향이 보수 성향이니까 저거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 저 날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인사권 운영해가지고는 아마 퇴임할 때 존경받는 장관이 못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입김을 배제하고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추구할 요의가 있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제청권이라든가 또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이제 순서가 끝났습니다. 재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부족 어떻겠습니까? 7분씩 계속해요? 하실 분만 하시면 재보충 질의는 하실 사람은 하면 되니까 5분 해요? 간사분이 4분이나 계시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7분하고 5분 하자 그러지 7분 5분 물어보겠습니다. 오신환 간사님 몇 분 하면 좋겠습니까? 5분 좋습니다. 5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재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재보충 질의 안 하실 의원님도 있으면은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실에서 가겠습니다. 저 주광덕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그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 질의 때 뭐 접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후보자는 법대 학장이셨죠? 그리고 손한기 교수가 학과장이었죠? 네. 교수분은 두 분이 가셨죠? 네. 그리고 1학기 때 법무대학원을 졸업했던 그 김모 제자하고 또 이종모라는 제자하고 또 두 사람이 같이 동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법무대학원 다닐 때 이 중국법 뭐 연구 중심인가 이 교수 모임에 각자 1,000만 원씩 낸 사람인 건 알고 있죠. 저는 그 당시에는 중국법 연구센터는 이제 손한기 교수가 그 센터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기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1,000만 원씩 낸 건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냈다는 걸. 그러면 뭐하러 이 법무대학원 졸업한 두 대학원생 졸업자를 교수들에 동행시켰어요? 자기들이 원래는 두 사람이 초청받았습니다. 저하고 중국법 연구센터장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기 직전에 그 두 사람이 같이 가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를 제가 센터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중국에 갈 때 중국법 연구 모임이라는 것은 손한기 교수하고 후보자하고 뭐 특별히 교수들이 없었잖아요. 이거 그냥 교수 몇 분의 사적인 연구 모임에 불과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중국법 연구 모임이 아니고요. 법과대학원에 중국법 연구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저에게 그러면은 이 중국법 연구센터에 법무대학원생 중에 이 이모, 김모 각 1,000만 원씩 기부했던데 그 외에 다른 법무대학원생은 기부한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센터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이제 김모, 이모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 본인이 이제 1학기 마치고 2학기 가는 박사과정에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위해서 박사과정 실제 면접
학과 입학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학장과 학과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중국에 가서 자기네가 이렇게 접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박사과정 지망 예정생의 2명과 교수 그 2사람, 보직 교수 2사람이 2박 3일 북경에 같이 갔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경우라고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접대를 했냐 안 했냐. 그 룸 가라오케라는 곳에 1시간 정도 있었던 건 사실인가요? 그 손한기 교수가 뭐 일간지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글쎄요, 제가 그 룸 가라오케라는 표현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노래방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식사 후에 거기 들렸는데 먼저 둘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갔다가요. 그러면 제자들은 남아있고 교수 2분이 먼저 나왔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뭐 반강제적으로 교수 2분을 안으로 그 유흥주점으로 밀어넣고 본인들은 그냥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그 이후에 2 교수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기 스스로는 모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2 교수를 향해서 수척해지셨다 이런 말을 했더니 후보자는 묵묵부답했고 손모 교수는 뭐 이렇게 다른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와 정반대되는 교수님들이 먼저 나오고 그 주장을 지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네네, 그렇습니다. 2 교수분들이 먼저 그 집에서 나오고 오히려 대학원생들이 안에 늦게까지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아마 그 조사 과정에서도 대학과 교육부의 예.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제가 시간이 제한돼 확인됐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예. 이거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명예나 신상에 관련된 네. 질의인데 아마 충분히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답변해 보십시오. 당시에 연세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났는데요. 제가 그 학생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 10여 년 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당시 법대 학장은 자동적으로 법무대학원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원장이니까 거기 원생 졸업한 학생은 다 제자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명칭을 붙였다면 수긍이 가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별로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중국법 연구센터 소장이 아마 잘 알았던 모양인데 그 2 사람이 같이 동행하기를 요구해서 같이 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녀오니까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거기서 또 떨어졌습니다. 2번째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학사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 이와 유사한 이런 명예훼손적인 진정서 내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 2006년에 일본 게이오 대학에 1년 안식년으로 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그 손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시에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죄 재판에 불리할까 봐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간청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하를 해줬고요. 결국 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래 진행되던 그 사기죄 재판에서요. 그게 이제 전체 결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던 또 다른 동료 교수가 있는데 이 모든 전말에 대해서 연루가 돼 있다는 자기 그 과오를 인정하고 교수들에게 특히 저와 송 교수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편지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또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춘수 의원님 안 계시고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님. 예, 후보자, 그, 모친께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제가 제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언제 물어보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 그 매매 과정에 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 매매 차익을 어떻게 아니, 지금 예. 국민들은 사학 사천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작년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분명히 아마 통장이 있을 겁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이거는 정세 포탈 없이 잘 우리 노무께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시원하게 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왜 청문위원회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거절하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 아들 법대 전과하셨죠? 후보자 아들 이제 큰아들 전과가 아닙니다. 뭐죠? 당시에는 과별로 모집을 안 했고요. 계열별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속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아이고 소속 변경이든 뭐든 간에 네네. 인문계열에서 네네. 법과로 갔잖아요. 네네. 그때 본인은 대학 원장이었잖아요. 아닙니다. 그 학장이었습니다. 아, 참, 학장, 네. 그 학장, 네네. 학장이었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우리 그 박원순 서울시장 다른 서울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하고요. 또 우리 안경환 그 후보자 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석연찮은 그런 그 스펙을 쌓아가지고 또 자유 전공학부에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지도층이란 분들, 이분들은 좀 자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연대법대 학장이니까 아들 연대법대 들어갔다. 그럼 뭔가 야로라든가 특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 갓건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다들 이러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유감의 말씀을 하실 게 없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속 변경 전과라고 말씀하신 소속 변경은 2학년까지 학부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 소속 변경의 신청은 학부대학장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로 각 단과대학의 부학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이 소속 변경이 이 계열별 그 제도를 뒀던 것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뒀던 것이고요. 신청하면 대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네. 예? 결국은 뭐 나는 관여한 바 없으니 별다른 여기에 대해서 해명만 하고 그냥 그 멘트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위험해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걸 잘 아시라고요. 그 다음 지금 최근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검찰 인사. 정말 고위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 없는 부재 상태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거의 2번을 했습니다. 재청과 협의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재청은 뭡니까? 청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한글 사전에 보면요,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을 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협의는 뭡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언어하는 것입니다.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좌천되었을 때 협의란 말 없었습니다. 청와대 발표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언언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거는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제청하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께. 이거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다가
위배한 겁니다. 이런 인사 어떻게 생각했어요? 민주적 통제가 되어야지만이 검찰개혁도 가능한 겁니다. 뭐 당시 인사는 장관 총장이 장기간 부재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고 또 제가 그 인사 문제 그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협의와 개혁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어 생각 안 하세요? 저기가 세가 한 달에 520만 원이나 받아요, 저기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세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가 쓰고 있는 의원 사무실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 내는 세가 아무리 제가 강원도에 있지만 한 100 몇십만 원 내는데 불과 조기에서 520만 원씩이나 받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 뭐 장모님이 받으신다고 하지만 결국 저기에 대한 권리, 이미 후보자의 배우자가 저걸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럼 다달이 100만 원씩의 수익이 나오는 아주 알토란 같은 저런 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걸 보면 어떨까요? 야, 저기가 뭐 새로 지금 뭐 법무부 장관 되는 양반이 저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님 얘기한 대로 그 뒤에 저 계약서를 보면 아주 그 임차인에게 불리한 모든 것 뭐 불이 나거나 뭐 하면은 다 임차인 책임이다. 본래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 법은 임대인한테 뭐 수선해주고 유지 관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중간에 팔면 당장 나가라.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뭡니까 그거 상가임대차 그 법에 의하면은 대항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데 당장 나가야 돼요 임차인은. 또 그 기간 지금 5년 갱신 요구권 우리 했고 그 법 상가임대차법 만들 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10년 하자고 그거를 엄청나게 주장하는 거를 일단 5년까지만 하자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계약한 저 건물은 그냥 바로 나가는 거로 돼 있는 겁니다. 5년이고 뭐고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모양이 그렇다. 예? 저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 상법 같은 거 또 이 법 준수를 어떻게 참 법무부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담보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좀 어떻게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게는 현재 영업하는 분이 17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법대로 편성하도록 한번 지침을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근데 법무부의 국정원에 그 감춰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우리 박광계 의원님께서 그런 말 하셨어요. 우리 장관 후보자 그리고 문무일 총장 후보자 이 두 분을 두고 호남 투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소문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과문 탓이지만 문무일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호남 사람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도 스스로 호남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의식이 있으신가요?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호남으로 연고가 있다고 해서 장관이 왔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호남, 영남, TK, 강원, 충청 가리지 말고 공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사라든지 모든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예요. 특히 지연에 관련해서 눈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사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그 화면 한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용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바로 저 점포인데요. 저기가 재래시장에 저렇게 과일 가게가 이렇게 있는데 저 파란 점선 안에 저 건축물이라고 제대로 뭐 할 수도 없는 판넬 같은 걸 막 이어가지고 그래도 건축물의 외양을 갖췄는데 문제는 저게 전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런 판자 같은 걸 막 이어서 얽히저얽히 해놓은 구청에서 아주 골치를 아픈 철거를 하기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두려면 어떻게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없는 저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저긴데. 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 문제가 된 그 점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처가의 그 점포였고 제가 관여할 그런 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장소에 아직까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이 그 주변의 그 재래시장의 어떤 그 조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번 준비 과정에서 들었고요. 뭐 그 여러 가지 뭐 문제되는 조항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그 영업하시는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의자께서 그런 말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좀 방금 전에 대답 중에 그 장사하시는 분이 17년 동안 했다고 한다면은 물론 계약 문구에는 권리금 시설 인정을 않겠다 쓰셨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자, 예. 장관 후보자님, 최근에 법무부에 큰 소동이 있었던 게 소위 돈봉투 만찬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에는 일부는 기소, 일부는 징계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특수활동비라는 성격, 즉 영수증을 첨부하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는 그런 돈의 성격이 그런 돈의 존재가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뭐 대폭 삭감한다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후보자 스스로도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를 불효불급하는 걸 제외하고는 대폭 삭감할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삭감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것을 좀 투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보통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은 정부 부처 중에 하나가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각 부처에 속된 말로 숨겨둔 분식해둔 특수활동비들이 많이 있어요. 법무부 예산 편성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부처는 모르지만은 법무부에서만큼은 그런 것을 걷어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은 향후 예산 편성 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예산 담당 후보자께 4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불과 한 5개월 전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신문에도 났던 이야기입니다. 응암동에 있는 그 가게 점포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물이 뭐 무허가 건물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게 올 2월 달에 이 계약서를 쓰셨는데 보니까 이게 중개사가 끼지 않고 아마 쓴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임대인 쪽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그 우리 후보자나 변호사인 아들 이 검토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약서를 검토를 하셨다 그러던가요? 그 계약서는 그 전에 지금 거기에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 17년 정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법무부나 국회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좀 늘려주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권리금융 문제라든지 계약갱신권이라는 데에서 임차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좀 향상시켜주고는 적극적인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약서에 보면은 뭐 권리금과 시설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임대기간 이전이라도 언제인지 명도나 퇴거를 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 문구가 이전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베껴서 쓴이라고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장관 후보자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이 정내에 있던 계약서를 그대로 베껴 썼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 향후 입법 과정이라든지 해서 법무부의 노력이 좀 미진하다고 한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저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임차인들의 지위를 높이는 그런 법률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런 조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 지적하신 바대로 그 임차인에게 좀 가혹한 조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만은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걸 이제 저희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장인어른께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 임차인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서 그런 조건을 붙였다 하는 얘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네, 그게 알겠고요. 그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뭐 필요하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답변을 들을수록 점점 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가 얼마나 그렇게 목이 좋은데면 그렇게 불리한 조건으로도 520만 원씩 내가면서도 있고 싶어 하고 하는데 정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공직참 후보까지 되고 이런 또 큰 책임을 맡으실 분 같으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이렇게 쉽사리 그 집안에서라도 하고 또 상속받아 증여받아서 인수받을 수 있을까 좀 겁이 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다가 뒤늦게 정말 그 자료를 받은 아들의 그 전세금 그게 2억을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걸 축의금 등을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했다고 대답하셨나요? 그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요. 축의금, 양가 축의금이 있고요. 또 처가에서도 좀 도와주는 것 같고 제가 그런 걸로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세금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의금을 주는 거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글쎄요, 그 축의금이 양가 축의금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고요. 또 제 이제 아들 부부가 둘 다 새내기 변호사이긴 한데 급여로서 생활하는데 충분하고 또 이자 내는 것도 충분하고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는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는 없었는데 자꾸 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답변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